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보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일 텐데요.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K-뷰티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모멘텀 이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지니너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본의 암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내용과 주주 환원책이 발표되고 있는 SFA와 레뷰 코퍼레이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권미란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꼽아봤습니다. 6개의 헤드라인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중국에서 유동성 정책을 펴자 원자재 랠리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K뷰티가 글로벌 흥행몰이를 하면서 역직구가 2조 4천억 원 신기록을 세웠고요. 공정위가 국을 끼워 팔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니너스 등 국내 암 진단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AI 파마가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요. SFA와 레뷰 코퍼레이션 등이 주주 환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원자재 랠리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자산 시장이 중국발 랠리를 펼쳤습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국제유가와 경기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구리 가격 그리고 금값까지 일제히 올라간 건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도 상승세였고 주요 국가 증시도 올랐습니다. 미국이 비컷을 단행한 데 이어 또 다른 G2인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들면서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24개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오른 100.23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지난 7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말인데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부진했던 이 지수는 미국 연준의 피벗이 단행된 이후에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중국인민은행의 19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자 크게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켓워치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또 다른 경제 대국인 중국마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부양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거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주로는 이구산업, 풍산, 국일신동, 대창, KBI메탈, 가온전선, 대한전선, PJ메탈 등 구리 관련주와 구리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선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K뷰티 글로벌 흥행몰이 소식입니다. 글로벌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역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인디 브랜드 제품이 아마존 등에서 불티나게 팔리면서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 간 K뷰티 셀러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어제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해외 역직구 금액은 17억 6,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3,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가 증가했습니다. 역직구 건수도 24.8% 늘어난 가운데 해외 역직구액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이 중소 브랜드들 약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역직구 금액이 25억 달러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직구액 가운데 K뷰티의 비중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에 따라 60에서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K뷰티 브랜드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이 아마존은 다음 달 프라임 빅딜데이에 K뷰티 상품을 대폭 늘려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부양책으로 움직였었던 화장품주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VT, 실리콘2, 토니모리, 마녀공장, J2K바이오, 한국화장품 등 오늘장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구글 끼워 팔기 제재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는 구글의 끼워 팔기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르면 10월, 다음 달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구독료 인하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월 14,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뮤직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튜브 뮤직 단독 결제 시에는 월 11,99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면서 끼워 팔기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원 서비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공정위 제재로 인해서 국내 음원 기업들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NHN벅스, 지니뮤직이 특히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이들을 포함한 드림워스 컴퍼니, 다날, YG 플러스 등의 음원주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NHN벅스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021년에 27,350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장세 당시에 이 NHN벅스가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이후에 거의 9분의 1토막까지 났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805원 선에 어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암 진단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소식입니다. 지니너스, 사이토젠, 젠큐릭스 등 국내 암 진단 기업들이 일본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암 정보 프로젝트의 진단 부문 파트너로 선정되는 등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유전체 분석 기업 지니너스의 일본 자회사가 최근 일본 국립암센터가 주도하는 암 정보 프로젝트 몬스타 스크린 3의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몬스타 스크린 3는 암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및 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일본 정부의 암 정보 프로젝트로 일본판 캔서 문샷으로 불리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연구기관들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니너스의 일본 자회사 GXD는 앞으로 3년간 6종의 유전체 진단 분석 서비스를 일본 국립암센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지니너스가 일본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전체 분석 기술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젠큐릭스, 사이토젠 등도 일본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본을 밑거름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니너스, 젠큐릭스, 사이토젠, 그리고 루닛, 뷰노, JLK 등 의료 AI 관련주들이 언제 바닥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유상증자 소식인데요. 폴라리스 AI 파마가 5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신주는 보통주 80만 3,344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6,224원입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등인데요. 어제 폴라리스 AI 파마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장에도 이 같은 강세를 이어갈지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SFA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했습니다. 취득 기간은 내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도 자기 주식 취득 소각 등의 주주 환원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우선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직전 사업연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의 40에서 60%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올해 이미 취득한 자기 주식을 포함해서 모두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레뷰 코퍼레이션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장 SFA와 함께 이 같은 공시에 호재로 반영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의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이후에 11개월이 지나면서 하락 추세를 연일 그려가는 모습을 면치 못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7,000원대에서 바닥을 잡은 이후에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8월 한 차례에는 또 만원선까지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런 이평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요. 어제 종가는 8,820원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 뉴스였습니다.